제가 며칠 전에 저하고 되게 가깝게 지냈던 후배, 이제 1년 후배입니다. 나이가 벌써 40대 중반이 다 됐네요. 20살 때 만났으니까, 뭐 항상 제 봤을 때는 항상 어린 뭐 후배 이렇게 모습인데, 그 녀석 봤더니 이제 머리에 흰머리도 생기고,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게 이제 중년의 이제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이제 그만뒀습니다. 회사 뭐 사정에 의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전기 기능사 자격증도 준비를 하면서 배달 대행 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 그죠? 그래서 배달 대행 일을 한 3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일단 자격증은 낮에 공부하고 저녁에 이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서너 시간, 뭐 5시간 길게 타면 배달 대행을 한 달 내내 꾸준히 하면은 한 3, 400 정도는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이 친구는 이제 40대 중반인데 혼자 살아서 이제 뭐 가장의 그런 짐들은 좀 없지만 미래가 사실은 좀 불투명하잖아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나이가 벌써 40 중반이고 이제 올해도 사실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11월 금방 또 지나가면 또 한 살 또 먹어 들어가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래간만에 봤어요. 그래서 아, 삼겹살을 좀 사줬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회사 근처에서 삼겹살에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걔는 술을 안 먹어. 근데도 이제 그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면서 그 남자들만의 그 삶에 대한 뭐 회한, 스트레스 뭐 그런 부분 나오면서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동생이고 후배고 오랫동안 알았던 20년 뭐 지기다 보니까 어, 제가 좀 어른이 된 것 같이 어, 인생에 조언도 좀 해주고, 예, 뭐 사실 저도 잘 못하고 있는데 이제 동생한테 후배한테, 예, 걱정하지 마라. 예, 지금 힘들지만 분명히 올라갈 때가 있다. 오토바이 날씨가 추워졌는데 운전 조심하고 사고 나지 말고 건강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소고기 삼겹살을 엄청 먹고 싶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 혼자 있을 때 삼겹살 가서 먹기는 식당에서 먹기 좀 부담스럽고 좀 눈치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삼겹살 이렇게 구워주면서, 예, 얹어줬습니다. 예, 저는 요새 잘 먹고 다닙니다. 예, 제 사주에 이제 먹을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요즘 잘 먹고 다닙니다. 낮에도 스테이크도 먹고 돈가스도 먹고 삼겹살도 자주 먹습니다. 나는 다 경험해 보고기 때문에 후배 주면서, 예, 조언을 해줬어요. 집이 이제 시골 전남 출신이고 광주를 떠난 적이 없어요. 이쪽에서만 계속 살아왔는데 뭐 소주 한 잔 먹고 또 커피도 한 잔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정치 이야기를 또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전라도 이 광주에 제가 있다 보니까 이 정치 이야기는 사실 좀 불문율 같이 좀 돼 있습니다. 워낙 이게 특정 정당의 이 지지세가 강하기 때문에 괜히 이렇게 이야기했다가는 서로 쌈나기 쉬워요. 제가 이 자영업 매장을 운영하면서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 서로 이제 생각하는 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마 비슷한 생각도 가지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텐데, 뭐 경제 정책, 막 그런 부분들,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이 최저임금, 뭐 고용보험, 사대보험, 그런 인상에 대한 이 부담, 일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던 게 자영업 계층의 이제 일자리 창출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한 3, 4년 사이에 굉장히 급격하게 그 기반이 무너졌었고, 그 현장에서 자영업을 직접 운영해보고 이 직원을 써보고 이 알바를 쓰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체감을 많이 하게 됐었죠. 그래서 제가 다른 생각, 좀 정치적인 생각도 좀 다르고 견해라든가 뭐 정책에 비판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항상 이게 끝이 안 좋더라고요. 싸움도 나기도 하고 부담이 좀 되죠. 이 광주에서 그런 이야기 하기가 부담이 되는데, 이 녀석이 대통령 선거가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까지 저가 생각했었던 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정치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친구인데 뭐 홍준표 대표를 지지한다,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네. 그리고 어제도 이제 그 젊은 우리 20살 이렇게 그 우리 직장 후배, 한참 후배들하고 회식 자리가 있어서 이 소주 한잔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확실히 이제 지역 정서도 달라진 것 같아요. 특정 정당, 민주당 막 거기만 막 찍어주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지지하시는 분도 주변에 많이 계시는 게 이 사실인데, 그냥 맹목적인 지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정책이라든가 사람 판단,
왜 그거 지지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 라고 했더니 그냥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괜찮대.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 나온 사람 중에서는 그나마 괜찮대. 그래서 그 사람 나오면 찍고 싶다고. 예. 뭐 다른 분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후배가 했었던 이야기를 이, 이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지금 그 친구는 광주에서 살고 있는 이 호남 사람이죠. 나이가 40대 중반이 되고 있고 지금 실직을 했고 지금 오토바이 페달 대행으로 뭐 미래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격증, 정기 자격증 따는 이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팍팍하고 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이 불안함이 크죠. 집은 아파트는 지금 그 LH에 사는 그 있잖아요. 그 아파트는 하나 이제 행복 주택 같은 거 그거 살고 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뭐 하다 보니까 결혼도 못 하고 혼자서 노총각이 됐죠. 주변에 이제 결혼 안 하는 친구들도 아직도 지금 꽤 많이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결혼을 좀 늦게 해요, 지금 다.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라든가 이게 보편적인 흐름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내년에 이 고용보험이라든가 건강보험요, 이른바 이 4대 보험이라고 하죠. 이게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는 이제 준조세, 세금의 또 다른 형태같이 이렇게 다가오는 압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4대 보험료가 모두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가게 살림, 이 서민 살림들은 팍팍해지죠. 사실 월급쟁이도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투명한 유리지갑처럼 정말 이거 빠져나가고 이게 진짜 뭐 진짜 총 월급에서 이제 지급액이 딱 나가면 사실 이제 쥐는 것들이 그게 많지 않죠. 물가는 또 많이 올랐잖아요. 3.2% 올랐으니까 이게 10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이 실질 임금의 가치, 돈의 가치들이 이렇게 되면 좀 떨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 전월세 부담이 가장 크죠. 서울에 사시는 분들 이 서울의 집값, 뭐 전세값 올라가고 월세값 올라가면 이게 좀 피 같은 돈들이 나가죠. 집값은 또 서울은 워낙 비쌉니까? 아파트 구입하는 거는 서울은 거의 넘사벽이 된 지 오래죠. 20대 사회초년생들 30대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월급 받아서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다 보니까 그런 부동산에 대한 그 억눌린 이 수요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부동산 그렇지 않나요? 예. 광주는 그나마 좀 나은데 지방은 광주도 사실 많이 집값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는 계속 많이 지어지고 있고 인구는 사실 계속 정체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아파트에 과연 채울 수 있을까? 일자리가 같이 병행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여건들이 많이 안 갖춰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1.3% 그리고 지금 현재가 1.6%인데 이제 곧 있으면 1.8%로 올라갑니다. 내는 돈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소리고요. 이 건강보험료도 이 내년 들어서 1.89% 오릅니다. 사실 뭐 이 수치가 작다면 작은 건데 이걸 합쳐놓고 보면 굉장히 그런 부담이 되죠. 이 자영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 내야 될 돈들이 많아지죠. 왜냐면 사장님은 또 직원들 일부 또 부담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람 쓰기가 계속 좀 어려워지고 있구나. 그런 시대가 되고 있구나. 그렇다고 이 채산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득을 이 투입 대비 시간과 이 노동력 투입대에서 생산성, 이 부가가치가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시장은 지금 아니죠. 이 자영업과 소상공인 이런 부분은 아니죠. 부가가치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미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미 다 장악을 해버렸죠. 소수의 거의 1%가 독식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됐고 밑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대다수의 이제 서민들이 고통받고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직장인 평균 한 달에 1년 정도 보면 한 6, 7만 원 정도 이 사회보험료로 나가게 됩니다. 이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최근 한 2년 사이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 뭐 자영업도 마찬가지로 폐업도 많이 늘었으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나와서 실업급여를 받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 배달 대행하는 친구도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가 이제 사정상 이제 직장 그만두게 되는데 막당하게 또 갈만한 그동안 제가 했었던 일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을 고려하면 이 같은 이제 4대 보험 부담은 굉장히 큰 거죠.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 사회보험료 분석을 했는데 2010년에 얼마죠? 이게 2010년 대비 2020년을 봤더니 무려 한 52%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대신 이제 월급이 오른 속도는 그 절반밖에 안 됐으니까 월급은 이렇게 조금 오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올랐으니까
거기에 이제 체감 부담률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후배 생각이 좀 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이 현재, 그리고 뭐 조금 뭐 정치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얼마 안 남았죠, 지금요. 예. 이제 후보가 결정되고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결정됐으니까 아주 치열한 이 대선 경쟁 구도가 되겠죠. 내년에 또 6월 달에는 지방선거 있어서 이 대선 영향도에 따라서 이제 지방 이 선거 정치권도 막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정책들 지금 잘 보시면 지자체장들 정책들이 막 뭐 이렇게 퍼주는 이 정책들 나옵니다. 뭘 주겠다, 10만 원 주겠다, 돈 주겠다, 나라 다 하고 있는데 물론 받으면 좋아요. 사실 받으면 기대되고 받고 싶잖아요. 이게 사람 마음, 인지상정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것처럼 올라간다는 거죠. 나중에. 예. 조삼모사 지금 받지만 나중에 더 내야 될 그런 부담들 이런 것도 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결정해보는 그런 이제 뭐 지혜라든가 인사이트가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벌써 목요일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화살처럼 정말 빨리 지나고 있고 주말에는 뭐 비 소식도 있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